여러분 안녕하세요. 인문학 청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갈등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사회는 공동체 사회입니다. 그렇기에 사람들과의 갈등은 불가피하죠. 이 갈등을 우리가 잘 해소하고 잘 넘길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갈등에도 되게 여러 가지 갈등이 있습니다. 이제 사회적으로 대두되는 것이 남녀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요. 혹은 개인적으로는 가족이나 친구, 연인 관계에서 갈등이 생길 수도 있고, 혹은 사회생활하면서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과의 갈등이 생길 수도 있고요. 사실 갈등은 피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갈등을 어떻게 잘 넘기고 잘 해소할 수 있는지 오늘 제가 3가지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다. 우리가 살아오는 이 삶 속에는 정말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죠. 다른 환경, 다른 가치관, 다른 생각, 다른 사람들, 또 다른 직장. 정말 다른 환경 속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이 가치관이나 생각은 절대로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걸 먼저 인지를 하셔야 해요. 그런데 이거를 되게 통합하고 한 가지로만 밀고 가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이죠. 자신이 생각하는 생각 외에는 다 틀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적이 한번 있었습니다. 이거는 제 이야기인데, 인문학을 배우면서 이제 생각의 가치관과 나만의 기준을 이제 세워나가고 있을 때였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친구들하고 혹은 아는 동생들하고 이제 진지한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 성공의 방법이라던가 혹은 인간관계 혹은 자신의 삶에 대한 철학, 이런 진중한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부딪힐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그때 상대방에게 먼저 이야기를 꺼내는 겁니다. 지금부터 얘기할 이 부분은 너하고 나하고 의견 차이가 나는 것 같다. 이거는 너와 나, 너랑 나랑 다른 부분이다. 이렇게 먼저 이야기를 해주면은 상대방도 그걸 인지를 하겠죠. 저 사람이 지금부터 내가 얘기하는 거는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내용이구나. 그걸 인지하고 듣게 되면은 상대방의 생각을 존중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죠. 근데 반대로 이걸 다르다는 거를 인지를 시켜주지 않고 그냥 내 이야기만 계속 막 얘기를 하다 보면은 그게 어느 순간 강요가 되고 그 상대방이 느끼기에는 되게 부담스러울 수 있겠죠. 그래서 먼저 내가 이거를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큰 의미를 갖는 겁니다. 너랑 나랑은 다른 환경이고, 너랑 나랑은 다른 환경에서 자라왔고, 또 거기서 발생하는 생각의 차이는 어쩔 수가 없는 거니까 이거는 내가 존중을 해줄게 라고 암묵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고 서로 토론을 하고 이야기를 했을 때 거기서 또 배우는 점이 있습니다. 그럼 나의 생각의 가치관에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내가 거기서 배울 점이 없다고 하더라도 소통은 잘 될 수 있습니다. 네, 소통이란 말 그대로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리면서 또 나의 입장을 소신껏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거기서 이제 말이 잘 주고받는 경우, 내가 배울 것이 없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인식은 상대방이 여러분을 인식하는 거는 소통을 잘하는 사람으로 인식할 겁니다. 소통이 원활하면 감정 소비가 적으니까요. 훨씬 더 스트레스도 덜 받겠죠. 그것이 바로 갈등을 풀어나가는 첫 번째 단추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소신을 똑바로 가져라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되게 타인의 영향을 쉽게 받는 사람들이죠.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던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의 경우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내가 무언가를 얘기를 했을 때 이제 그 의견에 동화돼서 그거를 따라가고
상대방이 얘기하는 거에 그거에 동화해서 그 의견에 동의를 하지만 또 정반대편의 의견을 내는 사람들도 그 얘기를 했을 때 듣다 보니까 또 이 얘기도 맞는 것 같아 하고 따라가고, 그러다 보면 자신의 소신이나 줏대가 없죠. 사람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자신의 가치와 소신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만의 기준과 가치관이 우뚝 서야만 이 혼돈 같은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우뚝 설 수 있거든요. 그러한 강단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사회적으로 리더를 맡는 경우나 혹은 중요한 직책을 맡는 경우도 대다수니까요. 누군가에게 흔들리는 사람은 사회적으로 변질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자아 성찰을 통해서 나의 소신과 가치관을 세워주셔야 한다. 그게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두 번째 단추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피하거나 회피하지 말고 정면으로 맞부딪혀라입니다. 사실 세 번째 내용이 가장 중요하고 하이라이트인 부분인데요. 사람마다 갈등이나 고통을 대하는 태도는 다 다릅니다.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좀 많이 부정하거나 회피하거나 좀 숨겨두고 묻어두려는 경향이 강해요. 근데 그 갈등을 우리 몸에 난 상처라고 한번 비유를 해볼게요. 누군가 부딪히고 싸우는 것이 싫어서 그걸 계속 숨겨두고 애써 모른 척하고 회피를 한다면은 그걸 계속 참다가 나중에는 그 상처가 골마버리게 됩니다. 빨간 약 바르는 게 싫어서 빨간 약 바르면 아프잖아요. 상처에 빨간 약 바르면 아프니까 이거를 회피하다가 나중에는 골마버리면 그 고통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거죠. 반대로 빨간 약을 상처 났을 때 바로 바르면 많이 쓰라립니다.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상처가 덧나는 일은 방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사소한 문제다. 그냥 넘어가도 되는 거야. 이거 넘어가도 별 탈 없을 거야. 라고 계속 이거를 쌓아두고 넘긴다면은 사소한 문제가 나중에 엄청나게 큰 문제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겁니다. 서양 속담에 이런 얘기가 또 있습니다. 낙타 등에 꽂힌 지푸라기 하나가 낙타의 등을 부러뜨린다. 반복되는 사소한 문제를 그냥 양탄자 밑에 깔아두는 것처럼 숨겨두는 것이 아니라 갈등이나 싸움을 회피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소한 문제로 계속 덮어두면 그게 점점 커져서 나중에는 여러분의 손을 떠날지도 모르니까요. 우리 삶은 반복의 연속입니다. 그 반복된 삶 속에서 잘못된 것을 고치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입니다. 나의 단점과 모자람을 정면으로 인정하는 것조차도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을 무사히 넘긴다면 더욱더 성장한 여러분으로 거듭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며 저희 문학청년은 여러분의 창창한 앞날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